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계엄 사태의 핵심인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군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07 특임단장이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군 정보사 병력이 정치인 체포에 동원된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 사태로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올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화는 급락하고 증시는 연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셈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장에 공모자로 적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 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진행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적용됐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사실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출국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출국 금지를 승인한 법무부도 윤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에서 조만간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높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기록과 증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윤 대통령을 향한다면 결국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만간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에 집중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 검찰 측과 함께 모두 50여 명이 투입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지휘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과 요원을 파견하는 등 사태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부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하거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곧바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태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갔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병력을 동원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른바 충암파 멤버이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을 앞두고 어제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 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계엄군 투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에게도 죄송스럽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이 당시 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 모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특전사 군복을 하고 수많은 촬영 카메라 앞에 선 군인. 지난 12.3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대령입니다. 군법상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신분이지만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얼굴과 명찰까지 취재진 앞에 공개했습니다. 김 단장은 직속 지휘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끊어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하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동 지시부터 철수까지 구체적인 당시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계엄에 있기 최근 사흘 동안 비상 소집 훈련과 그를 강조하는 강도가 유독 높아졌고 계엄 발표 3시간 전에도 비상 소집 훈련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령관이 계속 강조를 했고 그 시간이 갈수록 강조하는 강도가 높았습니다. 강조는 매일같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됐는데 2, 3일 전까지 느끼는 강도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실탄은 헬기 한 대에 8명 분량 실탄을 통합 보관하기만 했고 저격수도 실제 출동 인원에 포함됐지만 총기만 챙겼을 뿐 전용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출석도 계획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당시 김용현 장관이 직접 의원들 질의에 답하겠다고 한 뜻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령부 외에 국군정보사령부 병력도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조는 지난 10월부터 꾸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과거 북파 공작에 투입됐던 특수부대가 차출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사전준비 의혹을 제기한 건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부대별로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군 내부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북파 공작부대라고 불렸던 HID 요원들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암살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입니다. 국회 봉쇄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작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특히 정보사 체포조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휴가가 제한된 채 비밀리에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습니다. 이미 그때 1차 계엄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엔 체포조 20여 명이 밤 9시부터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감청 등을 통해 위치 추적을 지원하는 별도 전담 조직이 있었다는 제보도 공개됐습니다. 체포 이후 구금과 합동수사본부 신문까지 미리 계획한 것 같다는 게 야당 국방위원들의 주장입니다.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목도하여 정보사를 비롯한 주요 지휘자에 대해서 고발하였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투입 지시가 내려졌던 방첩사령부에선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부대원들의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준장 계급 방첩사 수사단장이 부하 소령을 구타하고 부대원들에게 폭언하며 진입을 독촉했지만 장병들은 차를 돌려 복귀하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보를 확인한 국회 국방위원들은 대다수 부대원이 위헌적인 계엄령에 부하들을 동원한 지휘부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건에 수사 조율에 나설 기관도 마땅치 않아서 당분간은 이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와 경찰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며 주도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초기부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공수처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건에 수사기관이 사실상 이전 투구를 벌이는 건데 이전 같으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조율했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기능이 멈췄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법무부 장관도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각자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특검이 도입되거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이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찰 출신 제19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이번에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조해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인데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여파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 내 기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여당이 먼저 특검을 발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지만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처음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YTN에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며 내부 상황을 설명했고 다른 참석자도 초선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당도 투표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안 폐기를 위해 본회의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당 차원 조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거란 해석입니다. 여당 손으로 직접 대통령에 대한 특별 검사를 제안하는 선제 대응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만큼 특검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지 객관적으로 가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선들의 목소리를 두고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세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YTN에 여당이 발의한 특검을 민주당이 받을 리가 있겠느냐며 자신들이 만든 특검이나 받으라고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라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옳다 그르다 뭐 어떻다 얘기하기 좀 어렵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어느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여당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도 소장파 초재선 의원이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관례와 당론에 더 무게를 두는 만큼 계엄 사태 수습을 두고 개파뿐만 아니라 선수 간 온도차도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조기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휴일 대국민 담화를 위헌적 2차 내란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 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탄핵 추진도 검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헌법상 근거도 없는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연장하는 공범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 속의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 속의 윤석열 2차 탄핵, 내란 수사 특검과 이재명 대표도 두 한 씨의 난이라면서 전두환 씨가 생각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계엄 이후 망가진 우리 경제를 짚으면서 거듭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가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책임자로서 한 총리의 책임 역시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총리 탄핵을 위한 실무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우선은 실무적인 탄핵 소추안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계엄 사태 비판 여론을 주도하면서 오는 14일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 여당은 한덕수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국정 안정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책임 총리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또 계엄 사태의 책임 소재까지 가려야 할 게 많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했던 공동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대통령을 대신해 민생부터 외교까지 총망라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며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더구나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총리와 함께 통치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총리실은 설명 자료를 내고 한덕수, 한동훈 회동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책임 총리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적 용어일 뿐 헌법엔 없는 내용입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대행할지 불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소집하는 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려 주요 정책을 의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이번에 계엄에 의한 비상계엄 내란의 수사 대상입니다. 계엄법상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주당은 또 한 총리 탄핵 소추안도 추진할 계획이라 이래저래 한덕수, 한동훈 투톱 체제는 정부 여당의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계엄 사태로 급등한 환율이 탄핵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수출마저 발목 잡히는 게 아닌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직격탄을 맞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출 기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구입 비용이 치솟고 부채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리튬이나 니켈 등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터리 업계나 석유화학, 철강 등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캐즘으로 고전 중인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3분기 달러 부채가 6조 8천여억 원으로 달러 자산보다 2조 3천억 원 넘게 많은데 만약 환율이 10%만 올라도 세전 손실이 2,400억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상하기 힘든 변동성 때문에 신규 투자가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아직 전면 재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삼성, 현대차, SK 등에서 내년 사업 계획을 다시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며 키르기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방문 일정이 취소됐고 방위산업 분야 협력 의사를 밝혔던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되는 등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인데 국정 마비로 이른바 관세 전쟁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업체들의 수입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강달러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취하다 보면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도 어려운 사면 초과에 놓여져 있는 그런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불안이 이미 얼어붙어 있는 내수 경기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희망차야 할 연말연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난달 파뮤 같은 유지류의 가격이 크게 뛰며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면서 밥상 물가를 더 끌어올리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는 소비자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치 상황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합니다. 경제나 이 나라 상태 보면 안 오를 수는 없고 그냥 이래저래 아무튼 불안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미 이상기후로 식량 물가는 오름세를 탄 상황. 주요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달 127.5로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에서 폭우로 인한 생산량 감소 우려로 팜유 등 유지류가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밀가루, 커피 원두 모두 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식품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콜릿과 커피 등의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 업체들은 고환율에 또다시 가격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곡물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5%로 2008년과 비교하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밀과 옥수수 등의 수입 곡물은 환율 상승과 함께 언제든 물가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입하는 그 최종 소비재 가격이 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수입 과일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정치 불안이 계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최대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밥상 물가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내란의 정점, 우두머리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당장 이번 주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이른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스스로 내란을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본 건데 결국 윤 대통령이 내란의 정점, 우두머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서둘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높습니다. 이미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만큼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도 변수입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 출범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고민이 적지 않은 데다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까지 앞두고 있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경쟁은 이번 주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표결과 함께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등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 외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혐의를 받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 등이 수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가결 즉시 가동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애초 국방위는 어제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일정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현안 질의에선 계엄 논의 경위와 함께 국회 중앙선관위 병력 투입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출석 대상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등 이번 계엄 실행 관련 군 주요 인사와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명시된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하루 만에 모두 넘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숙려기간도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사 요구안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이나 국회 군병력 투입 논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물론 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총리, 투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한 30인, 그리고 외부에서 파견받은 검사 5인과 수사관 30인, 그래서 수사관만 해도 60명 규모라.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을 곧바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을 대비해 후보 추천 권한을 국회 대신 법조계에 양보한 일반특검법도 오는 12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 자체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추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넣은 건 일방적 선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망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내에선 이견이 분출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TF를 꾸려서 퇴진 시점과 방법 등을 정리한다는 방침인데 한동훈 대표는 우선 자세한 계획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질서 있는 퇴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매주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세한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각자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친 겁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난상 토론이 이어지며 뾰족한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보단 주로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총 내내 단시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 분노가 큰 만큼 탄핵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표로 움직여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한 시나리오에 기우는 반면 친한계 일각에선 하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이 적자는 만큼 우선 사태 수습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해 구체적 로드맵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퇴진 방법과 시기 등을 제한 없이 논의할 방침입니다. 전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나 여러 가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당장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만큼 권성동, 권영세, 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 폐기 여파로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여권이 수습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인데 다만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 또 야광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짝이는 야광봉을 손에 쥔 시민들이 차가운 거리에 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의지한다는 곳 대구, 그 중심가의 모습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보수의 중심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벌써 5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성로 거리를 메운 시민 5천여 명은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 다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 권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너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목도리에 장갑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추위를 이겨내고 전주 도심으로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믿지 못하겠다며 당장 물러나고 해체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든 고등학생도 나라 걱정 대신 편안한 연말을 보내고 싶다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게 NCT라는 가수의 응원봉인데 근데 원래 여기에는 좋아하는 가수들의 이름을 적어오는데 저는 윤석열 님이 탄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탄핵이라는 글자를 적어왔습니다. 경복을 입은 경찰관이 경남경찰청 앞에 섰습니다. 경찰 지휘부 행태를 꼬집은 팻말도 꺼내 들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역시 공범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조지호 청장을 비롯한 관련 지휘관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직위 해제시켜 내란 공범 피의자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추위도 개의치 않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멈추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어서 한 줄 뉴스입니다. 결혼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고령화 추세로 70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가장 많아졌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9,128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6%가 줄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감소한 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와 또 고령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세 사기와 대출 규제의 여파로 올해 들어 11월까지 서울 빌라의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15% 가깝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데 쓰이는 철로 만든 밧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13년 동안 짬짬이를 한 제강업체들에게 1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일부는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늘 낮 12시에 개통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는 어제 아침까지 절정을 보인 뒤 낮부터 누그러졌습니다. 반짝 추위는 당분간 주춤하다 주말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영동 지방은 건조 경보 속에 산불 위험이 커졌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위가 절정에 달한 아침 출근길. 중부 일부 내륙은 전날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대관령 영하 12.9도, 정선 영하 11도, 철원 영하 10.6도, 파주 영하 10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관령과 정선 등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했고 서울도 송월동 공식 기온은 영하 3.8도였지만 노원구와 은평구는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추위가 월요일 아침 절정에 달한 겁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복사냉각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반짝 추위는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졌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사흘 정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다 금요일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지난 주말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체감 온도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월요일 아침까지 사흘 정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위 속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령 중인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건조한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화요일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수요일 오후쯤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글로벌 픽입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 관련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가운데 가자 전쟁 휴전 협상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3년 만에 내전이 막을 내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리아 난민들이 국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الحمد لله ان شاء الله نتامل مع الله انه يرجع الامن مثل ما كان الامن والامان ترجع سوريا مثل ما كانت ونعمدها. 드디어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된 튀르키예. 그동안 지원해온 반군의 승리로 내전이 마무리되면서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시리아 재건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업 등의 주가까지 급등했습니다. 반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온 이란은 난감해졌습니다. 가자 전쟁의 관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시리아 정권까지 무너지면서 중동 내 친이란 저항의 축은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알 아사드 대통령과 가족의 망명을 허가한 러시아 역시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인 시리아에 있는 해군 기지와 군사 비행장의 안전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Ну и, конечно же, наши военные тоже принимают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이스라엘은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정권 공백을 틈타 골란 고원 완충지대를 점령하고 시리아 영토까지 진격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덕분에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다고 자평하면서 인질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동 방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가자 전쟁 휴전 협상도 실제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뉴스입니다. 필리핀 중부에서 화산이 폭발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현지 시간 9일 오후 네그루스 섬의 칼라온 화산에서 분화가 일어나 가스 등 연기가 3km 높이 상공까지 치솟고 화산재 등이 남동쪽 비탈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지방당국에 경계 수준을 5단계 중 3단계로 높이고 화산 반경 6km 이내 주민을 모두 대피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가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특히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사상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는 현지 시간 9일 이 같은 관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62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27세 여성이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는데요. 이 피해자 측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또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이런 피해가 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를 선정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편집장은 AP에 양극화란 매우 구체적인 종류의 분열을 가리킨다며 중심이 아닌 극단으로 치우치려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양극화란 다른 단어에 강렬함을 더하는 개념이라며 미국에서 인종 문제와 정치, 이념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8도로 어제보다 3도, 예년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도 7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 곳곳에서는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7.7도, 파주 영하 8.2도, 안동 영하 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청주 9도, 광주 9도,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영서와 영남 지방, 일부 수도권도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남은 한 주간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에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